그냥 조금씩 그냥 아 우리 뭐 배우나 이런 거를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제곱근이라는 게 배우거든요. 네, 우리가 제곱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은 얼마? 4. 그치. 또는 3의 제곱은 9죠. 그쵸. 그래서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수 예를 들어서 5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x는 5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쓰면서 x제곱을 많이 봤잖아요. 반대로 물어보면 뭐를 제곱하면 25가 됩니까? 5요? 맞지 않네. 5를 제곱하면 25가 되는 것도 맞지만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마이너스 5죠. 그렇죠. 그래서 x는 5거나 또는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이거를 제곱이라고 부르잖아요. 2의 제곱, 3의 제곱, 그쵸? 그러면 반대로 5의 제곱이 x예요. 그러면 x를 제곱한 게 25예요 라고 했을 때 x를 제곱하면 25 이 문장을 그러면 x는 이걸 바꾸면 어떤 마이너스 아니 x를 제곱하면 25다 라고 하면 x는 어떤 수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바꾸면 x를 제곱하면 25라는 문장을 바꾸면 x는 어떤 수다? 제곱하면 25가 나오는 그치 되는 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제곱하면 25가 되는 수 이 문장을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25의 제곱근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 그런 거예요. 이 근자가 한자로 요즘 한자 안 쓰긴 하는데 뿌리를 뜻하는 뿌리 근자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곱해서 25가 되는 걸 뿌리가 뭐냐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제곱하면 25가 되는 수의 뿌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5의 제곱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뿌리가 영어로 뭐예요? 뿌리 영어로 루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루트라고 읽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영어에서 실제로 루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뿌리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냥 제곱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국에서 나온 표현을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라는 표현을 가져다 써서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25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하면 25가 생길 수가 없냐. 그러면 36의 제곱근은 그러면 마이너스 6이죠. 그치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뭐뭐의 제곱근 그러면 아 제곱하면 얘가 되는 수가 뭡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워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어떤 수 A의 제곱근 그러면 이거는 뭘 찾는 거다? A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하면 그치 A
이 뜻이 되는 거예요. a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수가 뭡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점. 그렇지 마이너스 2거나 2예요. 그러면 0의 제곱근은 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 0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수는 그러니까 9의 제곱근 그러면 뭘 찾는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까? 이거 뭘까요? 근데 임수 곱하기 음수. 그치. 우리가 알고 있도록 부호가 같은 수의 곱은 무조건 양수로 얘기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x제곱은 x 곱하기 x니까 무조건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0이라고 생각하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고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은 수니까 x제곱이랑 마이너스 9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9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을 이제 너의 분하는 구해요. 고등학교 1학년을 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면 그러면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에서는 수학적 계산이 어떤 거야? 이게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계시 내리듯이 딱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계산하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에서 정리를 해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라는 걸 그러니까 2라는 걸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누군가 약속을 정한 거야. 이 더하기라는 기호부터 해서 는이라는 기호, 1과 2라는 표현 자체는 전부 다 뭐예요? 누군가에서 만들어지면서 공통적으로 정립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약속을 한 것뿐이지. 맞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없지만 어떤 방식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표현은 나타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건 실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상상을 한 거야. 누군가가 상상을 한 거야.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에 따라 갈수록 이미지 너희 너무 이렇게 써요. 영어 약하기 때문에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상상의 수라는 의미로 나타내기 시작해요. 누군가 이렇게 상상을 할 거야. 이런 게 있다면. 그래서 이미지너리는 뭐 상상했다는 뜻으로 대표 문자 I를 갖다 써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물론 이게 I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뭐예요?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 속의 너를 영어로는 이미너를 뭐라고 하지만 우리는 허수라고 하거든요. 허수라고요. 허상 뭐 이런 거 쓰잖아요. 허상 뭐 이런 거 다 몰라요? 허상이라는 단어 몰라요? 존재하는 뭐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그래서 허수 존재하지 않는 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아이디를 배우는 때 우리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범위에서만 얘기하냐? 중학교 3학년까지는 실수라는 범위에서 얘기를 해요. 상상까지 하는 아는 건 안 하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배우면 실수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실존하는 수 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렇죠? 그러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실존하는 수라는 의미를 이 실존한다라는 수라는 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 위에 뭐를 표현할 수 있어요? 0, 1, 1 표현할 수 있죠. 얘네는 실수인 거야. 대략적 위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0점. 그렇지. 요점이 0점이라는 거 표현 가능하죠. 왜? 얘 두 개로 나눈다는 게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4분의 5 이러면 1과 4분의 1이니까 1과 2 사이를 4등분한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실수라고 하고, 그러면은 실수,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보면은 얘네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면 이의 제곱근은 뭘까?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아까 이거 뿌리 뿌리 그쵸? 루트. 여러분 계산 되겠어요? 자, 2의 제곱은 그러면 뭐예요? x 제곱이 얼마? 2다 2가 되면 되죠. 그렇죠? 제곱해서 2가 되는 걸 찾는 건데 저도 계산기를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1.4를 제곱하면 1.96이에요. 그러면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4분은 어떻게 써요? 커야죠. 그래서 1.42를 제곱해 봅니다. 좀 더 큰 수 1.41 제곱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1.9881이 나와요. 얘 가까워졌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1.414를 제곱해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999396이 나와요. 그러면 또 가까워졌죠. 그래서 또 1.4141 맞나? 걔가 나 읽거든. 잘못했습니다. 42였나? 1.4142를 제곱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면은 2에 점점점 어때요? 가까워지는 수를 찾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수를 이런 수를 찾으면 그 수가 딱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 네, 안 떨어져요. 그래서 x를 계산해 보면 1.414 점점점점점 이렇게 계속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한없이 써지는 수를 뭐라고 합니까? 순환소수. 순환소수요? 무한소수라고 해요. 한없이 써지는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무한소수는 얘는 반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번 쓸 때마다 이거를 한없이 써지는 걸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를 줍니다. 자, 너 이거를 한없이 외워서 쓸래? 아니면 그냥 간단한 기호로 나타낼래? 기회로 나타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이거 이렇게 한없이 길어지는 거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막 수억만 개 이렇게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루트 2 제곱해서 2가 되는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거와 비슷한 숫자 파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파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몇십년 동안 돌려요. 그래서 막 몇 억짜리까지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냥 성능 판단한다고. 진짜 그런 거. 컴퓨터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거. 예를 들어 얘가 1년 동안 몇 짜리까지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막 돌리는 거야. 얘 이렇게 구했어. 얘 성능 좋네. 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컴퓨터가 빠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성능 팔 때 얘네는 몇 짜리까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한을 소환해서 이걸 매번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4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 너희가 아니까 그냥 쓰면 되지만 얘는 모르지 않냐? 쓰기 너무 귀찮지 않냐? 귀찮으니까 간단한 교육. 제곱해서 2가 되는 것을 그냥 x를 이렇게 쓰자. 무슨 뜻이야? 그냥 제곱하면 2가 나와. 그냥 수를 간단한 기호로 표현한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간단한 기호라는 게 크게 많지 않은 게 우리가 이미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야?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거 우리 간단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요? X요. 그치. 길게 쓰기 길으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이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길게 쓰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야? 간단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제곱하면서 2가 되는 수가 1.413 이렇게 길게 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는 의미로 뭐를 한다? 루트를 붙인다. 물론 그러면 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죠. 그렇지. 왜? 이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니까? 2가 되는 수니까 제곱하면 2가 되었지.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죠. 그치. 왜?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도 2가 돼요. 그래서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는 풀만을 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한테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 중에 음수가 아닌 양수 쪽 이렇게 쓰여지네. 왜냐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곱하면 A의 제곱근 중에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보통 기준이 되는 그러면 음수가 아닌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근이 몇 개 나와요? 제곱해서 이 가지 음수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그렇죠?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기준이 되는 거. 플러스 부분을 기준으로 잡자.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수를 그러면 뭐라고 부르겠냐? 기준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르겠냐? 그때는 A의 제곱근 중에 기준이 되는 걸 제곱근 A라고 얘기를 해요. A의 제곱근 중에서 기준이 되는 걸 정하자. 왜? 두 개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곱근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 다시 얘기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9의 제곱근 그러면 그렇지 3이거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모모의 제곱근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제곱근 A가 되면 제곱근 9 그러면 얘는 A의 제곱근 중에 기준이 되는 거. 그 하나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곱근 9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9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제곱근 9는 의미가 좀 다르다. 같은 제곱근이란 말이 좋지만 모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하면 9가 되는 수를 다 써라 이거고, 제곱근 9가 되면 뭐예요? 제곱하면 9가 되는 것 중에 기준이 되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근 그러면 뭐예요? 3만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어? 물론 0 같은 경우에는 0의 제곱근 뭐예요? 그치? 0의 제곱근이 0이기 때문에 제곱근 0은 이건 그냥 0인 거죠. 가질 수는 있어요. 왜? 기준이 되는 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기준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제곱근 9라고 하프마이크라고 하죠. 제곱근 9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곱근 A라고 해요. A의 제곱근 중에 기준이 되는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걸 제곱근 A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곱근 A라고 해서 이 제곱근 A를 외국 애들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 A나 루트 A랑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는 방법은 제곱근 A, 외국에서 읽는 거는 루트 A. 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제곱근 A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루트 A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얘네들 읽는 바인드의 차이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근데 소화가 나무래도 뭐예요? 말로 쓰는 것보다는 뭐를 이용하니까? 기호를 표현하죠. 그쵸?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실까? 기호로 나타내면 이 제곱근 A랑 루트 A를 기호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내는 게 별게 없거든요. 우리가 5 더하기 3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5랑 3 사이에 이 더하기 기호 써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말로 쓰는 거를 뭐로? 기호로 표현하죠. 그러면은 제곱근 A나 루트 A라는 이 말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쓰냐? A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눗셈 비슷한 표현을 붙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눗셈 할 때 쓰는 기호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A에다 이렇게 나눗셈 기호 같은 걸 붙여놔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뭐라고 해요? 루트, 기호가 그냥 이렇게 되고 읽을 때 루트 또는 제곱근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루트 2 즉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실수인가? 얘는 실수일 것인가?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그 수직선 못 나타나요. 왜 못 나타내요? 무한소수. 무한소수가. 자, 그치? 실수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0, 1, 2, 3, 마이너스 1. 자, 이 수직선 위에 내가 루트 2를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얘의 넓이 얼마? 1이죠. 자, 내가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뭐로 볼 수 있어요? 자,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그 x 곱하기 그 반지름 곱하기 네? 반지름이요? 네. 원이 아닌데. 그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어. 2분의 1이죠. 2분의 1 하는 거죠. 근데 이 도형을 돌린 거니까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x제곱이 얼마? 2랑 2죠. 그러면 이 x가 얼마라는 거예요? 제곱하면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루트 2겠죠. 제곱하면 2가 되는 루트요. 물론 여기서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다? 2죠. 2라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2 아닌가요? 왜요? 왜 2예요? 아, 저거는 루트 2죠. 루트 2죠. 제곱하면 2가 되는 거지. 물론 이거 피타 쓰셔도 돼요. 피타를 배우게 되면 피타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루트 2라는 거예요. 제곱하면 2가 되면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한 변의 길이 1이니까 여기다 정사각형을 그려. 이런 정사각형을 딱 갖다 그려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려. 그럼 그때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2. 루트 2. 그러면 이걸 갖고서 얘를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 있죠. 자, 원의 성질이 뭡니까? 중심에서부터 그 변에 원 위에 점까지 거리 전부 다 어떻다?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뭐예요? 루트 2죠. 이 길이도 루트 2죠. 루트 2. 이 점의 좌표는 루트 2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다? 실수라고 볼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못 나타낸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우리가 숫자로 쓰기 힘들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계산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1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가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는 1.414 이렇게 하나씩 써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외계 어딘가에는 걔네들은 수학 방법이 달라서 제곱하면 2가 되는 거를 루트 2라는 거를 뭐 간단한 문자로 걔네 문자로 쓰겠죠.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걔네는 오히려 우리가 쓰는 1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호가 되는 거예요. 걔네한테는 그냥 쓰는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가 힘들 뿐 이건 존재는 한다. 단지 이 값을 우리가 나타낼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는 어려울 뿐인 것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냥 루트 2라는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2는 뭐다? 결국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실수다. 같은 방식으로 루트 5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루트 5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제 좀 빠르게 배우면 뭐지? 네,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배웠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하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이면 얘는 x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 제곱은 얘를 더하기 4죠. 그러니까 얼마? 뭐죠? x 제곱이 뭐야? x는 제곱하면 5가 되는 수야. 그럼 x는 1주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은 뭐 하면 된다? 얘를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된다.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5니까 이 길이도 루트 5가. 그러면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 위치를 찍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루트 5도 실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들은 전부 다 보다 실수다. 근데 얘네들은 쓰기에는 매우 어렵다. 왜? 루트 5를 쓰려고 했더니 2.4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쓰기가 너무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없이 써지는 것 대신에 간단한 기호로 표현하는 것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쓰기 힘든 수들 이거를 끝까지 다 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리수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무리수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써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래요? 이치가 없어요. 어떤 규칙성이 없다. 무리수, 규칙이 없는 수. 왜 한없이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없이 써지지만 뭐가 있어요? 규칙성.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인 거야. 네, 규칙이 존재하는 수. 얘는 규칙이 없는 수. 아시겠어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우리 오겠지? 좀만 쉬었다 할게요. 천천히 나가야 돼.
괜찮으십니까? 원래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꼬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피자랑 치킨 먹었어요. 어디서 먹어요? 피자랑 치킨 시켰어요. 아, 시켜서 그냥 학교에서 먹고 오는 거예요? 끝나고 어디 안 가요? 뭐 노래방 간다거나 다음 거에 오르로 가기를 입고 오늘 공부하겠다고 안녕이세요. 공부하겠다고 치킨 나라 피자 공주. 아 맞다. 저기 어딘가 있죠? 학교 근처에요? 학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 치킨 나라 피자 공주는 한번 안 먹어. 맨날 먹어봤어요. 알긴 알아. 옛날에 애들 사려고 했었던 거는 그거였는데 스쿨 피자? 피자 스쿨. 피자 스쿨? 그런데 저요. 맛있었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나갔대? 체육 때 아 뭐라는 거 아직 안 써가지고 이번에 쓴 거구나. 이제는 저희 그 체육 때 상당히 없었어요. 일단은 앉았어요. 아 진짜? 자, 그래서 어쨌든 제곱근과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안 쓰니까 그냥 다른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배워요. 근데 얘네를 같이 배우는 게 뭐냐면 곱셈 공식을 외워서 이걸 외워서 인수분해에 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곱셈 공식을 열심히 외우다 보면 인수분해에서 이건 이거였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곱셈 공식이 뭐냐 복잡한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정도 계산을 하잖아요. a 괄호하고 x 플러스 y 그렇지. 얘가 한 번 곱해져서 ax 플러스 by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러네요. 습관이 없었어요. a 플러스 b랑 x 플러스 y의 곱은 뭘까?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 AX 플러스 BX 플러스 AY 플러스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a가 끝나오면 상관없긴 해요. 이렇게 a가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ax 더하기 ay. 그리고 이제 또 이 b가 또 곱해져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민재처럼 그냥 a, b하고 a, b랑 상관은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게 먼저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더하기 bx 플러스 by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것 중에 이렇게 전개하는 것 중에 좀 간단한 애들, 간단한 또는 많이 쓰이는 그 몇 가지는 식을 외우자 라는 개념으로 곱셈 공식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공식이냐 말 그대로 그냥 외우자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간단한 거나 많이 쓰이는 몇 개는 외우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 x-y랑 x 플러스 y의 곱. 많이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무섭게. 그게 어떻게 써져요? 쓰면 이렇게 하면 x제곱
빼기 xy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xy 보통 이제 문자 알파벳 순으로 쓰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제곱 근데 플러스 xy랑 마이너스 얘네가 서로 상쇄되잖아요 그쵸? 남는 건 뭐만 남아요? x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랑 x 빼기 y를 곱했는데 얘가 간단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 전개가 간단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하자? 외우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곱셈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5 더하기 3과 5 빼기 3의 곱은 이러면 25 마이너스 9 그래서 16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숫자 계산보다는 문자 계산이 많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많이 쓰이는 것들을 뭐 하겠다? 나타내겠다. 외워서 좀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뭐냐? x와 y의 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러면 제곱인 건 뭐예요? 똑같은 게? 두 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x 플러스 y랑 x 플러스 y를 곱한 건 어때요? 얘도 전개하면 되게 이렇게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y 이렇게 곱하면 xy 플러스 y 제곱 근데 여기서 xy가 두 개 생기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제곱 뭐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많이 쓰면 이제 어떤 게 되는 거냐 100 더하기 1의 제곱은 100은 좀 그런 것 같아 100이라고 합시다 100 더하기 1의 제곱 그럼 어떻게 해요? x제곱 10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y니까 뭐예요? 얘네도 곱한 거 2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거 더하기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만 더하기 200 더하기 1에서 만 200 100 더하기 1이 얼마? 100일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100일의 제곱을 100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보고 계산하면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계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게 x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의 곱은 전개하면 네 2x라고 이렇게 곱했는데 x제곱 bx 플러스 ab 근데 얘네들 둘 다 x를 곱해줬으니까 그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x 플러스 ab로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 쓸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3의 곱을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제곱한 다음에 여기 뭐가 와? a 더하기 b 그치 4x 여기는
얘를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곱셈 공식을 열심히 외우고 나면 이제 뭘 하냐? 반대로 하는 거야. 열심히 외웠다.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파트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곱셈 공식을 열심히 외웠으면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다시 곱으로 바꾸면 뭐를 곱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어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인데 그냥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개했던 것들을 반드시 반대로 뭐 하는 거예요? 곱으로 다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하는 것을 전개,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고 다시 이런 식으로 묶는 것을 인수분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전개 쪽이 쉽기 때문에 전개를 먼저 배우고 전개하는 걸 열심히 외운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묶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외우셔야 돼요, 거의. 그래서 좀 숫자를 바꾸면 x제곱 플러스 4xy 더하기 4y 제곱은 얘는 어떻게 되냐? 곱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얘는 뭐로 볼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2y 더하기 2y의 제곱으로 인식할 수 있고 x 플러스 y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니까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많이 쓰시면서 그냥 숫자가 외워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외워지면 다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그러면 여기서 했죠? x 더하기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 플러스 ab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일 때 여기 xx는 쪼개할 거예요. 1, 3일 때 x제곱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의 합 얘네 둘의 곱 이거죠. 그쵸? 여기 뭐가 오는 거예요? 합 얘가 곱 그러면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수 2랑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되었습니까? 여기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하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뭘까요? 더해서 마이 곱해서 마팔이 되는 두 수. 마이너스 사람이 그렇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죠. 그래서 얘는 x 마 4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었어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으로 물론 곱셈 공식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고 인수분해를 배웁니다.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또 배워요. 그때 이제 좀 더 차수 높아지고 복잡해지는 거. 그러면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왜 배우냐?
2차 방정식을 배울 거니까. 자, 여러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1차 방정식. 자, 2x-6은 0이다. 이거의 해는 그치 3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간단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몇 차식이야? 얘는 1차식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는 뭐를 제곱하고 빼기 4하고 마이너스 12에서 0이 될까? 4 그치 4 또 4 돼요. 4 됩니다. 4 가능하죠? 4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 10이 0 되죠, 그쵸? 해라는 게 뭐예요?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인 거잖아요, 그쵸? 4 돼요. 또 또 또 잠깐만 어... 중요한 거. 중요한 거 하나 까먹고 있어. 자 이거 자 이걸 어떻게 풀어? 어? 그쵸 마이너스 3 어떻게 하셨어요? 마이너스 3 제곱하고 빼기 3 빼기 12 하면 0 되죠 그쵸?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다 세워가지고 그쵸? 근데 힘들잖아요 그쵸? 힘드니까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를 배웠죠.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떤 수 A와 B의 곱이 0이라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곱하기 0이라면. 그렇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빼기 2와 x 빼기 5의 곱이 0이면 x 빼기 2와 x 빼기 5의 곱이 0이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요. 왜? 얘네들을 곱했는데 0이라는 건 앞에 오는 x 빼기 2가 0이구나. 또는 뒤에 오는 x 빼기 5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x가 뭐인 거야? 2거나 또는 x가 5인 거야. 예를 들어서 x에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 0 곱하기 마3돼서 당연히 0 되잖아요. 왜? 해라는 건 뭐예요?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는 거죠. x에다 5 집어넣으면 3 곱하기 0 돼서 얼마? 0 되죠. 0 되게 만들잖아요. 0이 되게 하는 수, 이 성립하게 하는,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수를 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한 예로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는 0의 해. 이거는 뭐갈까요? 얘네들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x는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한 것이 0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는 걸 뭐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는 걸 뭐 한다라고 한다?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러면 로운이가 일일이 숫자를 넣어가면서 계산을 했지만 우리는 인수분해를 배운 사람이 원래 넣어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처음엔 넣어서 계산합니다. 넣어서 힘드니까 바꾸는데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는 거야. 아까 배웠죠? 앞에가 뭐예요? 합이 오고 여기에 곱한 값이 와요.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두 수는 그렇죠. 3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됐으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그렇죠?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풉니다. 그냥 로니처럼 대입한다는 걸 처음에 배우기는 해요. 숫자를 맞춘 다음에 다음 중 해인 것은 그냥 다 대입해서 푸는데 실력이 들면 어떻게 돼요? 대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 이거의 해는 그러면 어떤 7이죠? 3이랑 7 아니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3이죠.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x 만 3이랑 x 마이너스 7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해는 뭐가 되는 거야? 3이거나 또는 x는 10.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근해 공식이라든지 여러분 근해 공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해 공식이라든지 또는 뭐 활용이라든지 등등등의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틀을 가져간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러고 나면은 1학기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뭐냐? 이 차 함수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뭐예요? x와 y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 거거든요. 이거를 함수라고 그래요. 함수라는 건 제가 x 값과 y 값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대응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y 값은 x 값보다 2가 더 크다 이거죠. 이게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x랑 y의 어떤 관계인지 말 그대로 뭐예요?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는 뭐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하긴 하지만 여러분 보통 식으로만 배웠고요. 식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워요. 좌표 평면에 그리는 것도 배우죠. 그래서 대응 관계 x가 0이면 그냥 표로 처음에 표로 하니까 표로 할게요. x가 있고 y가 있어요. x가 0이면 y는 2. 그러니까 여기 0,2를 찍고 또 x가 1이면 3 1,3을 찍고 그쵸? 또 x가 2면 4 그래서 2,4를 찍고 그런데 이 사이에도 여기에도 한없이 많은 숫자가 있고 얘네들 사이에도 한없이 많은 숫자가 있고 이쪽으로도 한없이 많은 숫자들이 있죠 그쵸? 그 숫자들을 다 표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점들이 표시가 되고 그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이것도 결국 뭐인 거예요? x값과 y값과의 관계를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관계잖아요.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지 표현해 놓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함수라는 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2차 함수니까 몇 차식에 대한 2차식에 대한 그래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형태의 대응 관계를 볼 거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몇 차식인 x에 대한 2차식인 대응 관계를 볼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복잡한 건 힘드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x제곱 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예요? y는 x를 몇 번 곱한 거랑 같다? 2번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그렇죠.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4 이게 대응 관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이에 수많은 숫자가 있는 건데 이거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0일 때 얼마? 0 1일 때는 1 2일 때는 4 3일 때는
터지고 좀 더 빠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차이가 좀 1수밖에 안 터지는데 차이는 좀 많이 커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때, 1. 마이너스 1 때, 4. 그렇죠? 근데 얘네들 사이에 이 뒤에도 수많은 숫자가 있고 얘네들 사이에도 어떻다? 수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 표시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우리가 배울 이차함수의 그래프다. 아시겠어요? 이 이차함수가 뭐와 동일하냐? 자, 요즘에 축구가 인기가 좋나요? 야구가 인기가 좋나요? 야구 팬입니까? 축구 팬입니까? 그러면 우리 야구하니까 공을 던지면 공이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요? 공이 던졌는데 일자로 쭉 날아갑니까? 그치.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공이 슝 올라갔다가 슝 이렇게 떨어지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이차함수가 공의 움직임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이차함수가 뭐의 움직임과 동일해요? 공이 날아가는 거랑 동일해요. 물론 얘가 아래쪽으로 그리는데 위로 그리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공을 던졌을 때요, 공이 원처럼 이렇게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 포물선이랑 똑같아서 얘도 뭐라고 부르냐? 똑같이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얘도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좀 뒤집어졌을 거예요. 왜 포물선이라고 부르냐? 그 유명하신 분 누구 있습니까? 뉴턴님. 뉴턴의 1화 뭐가 있어요? 뉴턴의 1화 뭐가 있습니까? 그치. 뉴턴이 얘기한 게 뭐예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그렇죠. 거짓이라는 건 지금 어쨌든 그때 그분이 얘기한 게 뭐예요? 중력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 2차 시기는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을 배우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기호는 요 A 값이 중력 가속도랑 연계가 돼요. 실제로 이게 중력 가속도가 와요. 포물선을 그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이 부분이 중력 가속도랑 동일한 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진 않고요. 유사한 값, 정확히 중력 가속도의 절반이긴 한데 그냥 중력 가속도 값이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그려지는 그래프나 중력 가속도에서 공이 움직이는 거나 모양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바꾸면, 이 숫자들만 맞춰주면 중력 가속도랑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몰라요? 중력 가속도는 9.8도 좀 간단하게 9.8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실제요. 그 이차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재가 공을 던졌어요. 자, 처음에 던지는 공의 속력이 얼마나 볼까요? 얼마의 속력으로 던졌다? 70. 좋아요. 70m/s의 속력으로 던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게 존재하겠죠. 그런 거 없다라고 치면 이 식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 9.8의 절반인 4.9가 돼요. 9.8 딱 절반이 4.9잖아요, 그렇죠? 4.9 x제곱 플러스 70x 실제로 이렇게 써집니다. 물론 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공기나 바람의 저항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민자가 던진 공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움직이는 모양이 얘와 동일해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걸로 들어서 그런 건 좀 디테일하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던진 거에 의한 흐름을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이 참수 자체가 그 포물선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인 거야. 뭐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가 여기 포함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값에 의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로운이가 공을 하늘로 던졌다가 때려오는데 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뭐 이런 거 얘기해요. 높이가 얼마 이상 올라갔을 때 뭐 이런 거 계산합니다. 왜? 공을 던지는 걸 뭐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차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배우게 돼요. 이차함수 그리고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포물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차함수가 포물선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다 포물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하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도 그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배워요. 포물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포물선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한 점에서 구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무조건 다 똑같다. 어떤 점을 연결하더라도 얘가 좀 짧아야 되거든요. 어떤 점을 연결하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무조건 구할 때 같은 길을 포물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기하를 배울 때나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 배우게 되면 이차함수는 뭐 주로 이제 이런 그래프 모양 갖고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대응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게 되는 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이다. 끝. 오늘 여기까지 수업 이거고요. 원래 문제 풀거나 좀 그랬으면 했는데 어영부영 두게 돼서 아니요. 그냥 풀려고 했는데 그냥 설명하는 부분 만든 게 같아서. 그래서 교재는 그러니까 원래 오늘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오늘은 그냥 뭐 그냥 중3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여러분이 어떤 걸 배울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아시겠어요? 월요일부터는 진짜 중3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어떤 건 똑같아요. 개념셀에다가 쌤때 할까? 아니요, 다른 때 아니고 쌤. 아시겠어요? 개념셀에다가 마이너스. 어차피 프린트로 내가 많이 공부하면 되니까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거.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